소리를 내주이소. 너나 잘하세요. 자, 부산의 이슈들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친절한 미숙 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친절하세요. 예, 인사부터가. 안녕하세요. 자, 최근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 중에 선거구 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 선거구 획정 오늘 이 얘기하려고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선거구도 사실 이제 정치 개혁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이제 그 선거구를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랑 예. 몇 명으로 이제 한 지역구에 몇 명을 뽑을 것인지 2명을 예. 뽑을지 1명을 뽑을 것인지 그다음에 의원 정수는 이제 또 인구가 변했지 않습니까? 네네. 인구 정수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통틀어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거구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뭐 계리면대령 이런 것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네. 구획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심각하게 달라지죠. 달라질 수 예.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같은 경우 행정구역, 그다음에 네네. 인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수와 의석수의 비율을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구는 많이 하고 어떤 구는 적은 또 의석수를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 선거 시기가 되면 네. 이런 부분에서 거대 정당은 거대 정당끼리 그리고 거대 정당과 또 소수 정당은 또 소수 정당 그 사이에서 또 막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거대 정당은 지금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의석을 타당으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의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하거든요. 근데 네네. 거대 정당은 가능하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를 도입을 끓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예. 법적으로 6개월 전에 원래 선거구가 획정하게 보통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6월 1일이 저희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까지도 예.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지난주 금요일 날 마침내 결정이 됐는데 선거도 채 2달도 남겨지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원래 이제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의해서 물론 민주당이 얼마나 의지가 있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만 예. 11곳만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구 원래 4인 선거구를 이제 쪼개서 2인 선거구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네.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급한 대로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예.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군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국회 선거구 획정 결과 시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몇 년째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다음에 4인 선거구를 분할한다는 조항은 뺐지만 사실 분할한다는 조항을 뺄 게 아니라 분할할 수 없다라는 규제를 넣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항을 뺐기 때문에 해도 다시 되고 넣을 안 수 해도 있는 거죠.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되고.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인 선거구는 보통 후보를 한 당에서 2명씩 냅니다. 예. 4인 선거구는 3명씩 내고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복수 공천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원래 중대 선거구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 이제 복수 선거구제가 된다면 4명을 이제 뽑을 수 있어요. 대선거구제라면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가나다 해서 3명을 내는 겁니다. 3명씩 내고. 예, 3명씩 내는데 지난 이제 지선 2018년 지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나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2명이 되는 한 선거구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근데 있다는 이제 거죠. 가나다 라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연 뭐 진보 정당이나 아니면 정말 그 소수 정당, 보수의 소수 정당 뭐 이런 정당들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없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복수로 공천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복수 공천을 금지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범 실시를 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네. 이렇게 복수 공천제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범 실시한다 하지만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 보면 네네. 그런 취지를 무색해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조차도 거의 기존의 것들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판단을 예. 하시는군요. 아 그래요. 국회에서 네.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부산적 선거구 획정이 뭐 그냥 되는 건지 예. 아니면은 부산적 선거구 획정에 뭐 약간 조정을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중대 선거구제 할 건지 아니면 예. 아까 쪼개기를 금지할 건지 복수 공천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 부산도 이제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부산시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이때 논의 거칠 때는 정당의 의견을 좀 듣습니다. 시민사회 정당의. 의견이 아니고 예. 정식으로 이제 정당의 의견을 좀 듣게 되고요.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로 획정하면 부산시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소관위원회거든요. 예. 거기서 한번 심의를 거치고 또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선거구가 확정되는데 부산시의 경우는 2020년 10월에 벌써 네. 선거구 획정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11월에 선거구가 어느 정도 획정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의회가 그것을 이제 통과시키거나 논의 절차를 안 거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4월 18일에 5차 회의 그리고 4월 20일 수요일에 6차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네네. 이 최종안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데 상임위가 27일 예. 행정문화위원회가 27일 원포인트로 열릴 예정이고요. 오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 부산시 선거구를 좀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 다음 그러면은 저 수요일. 다 된 거네요, 그죠? 거의 이제 끝난 거라고 다. 봐요. 선거구 근데 2018년에도 선거구 획정이 있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는데 선거구 획정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건 그때도 이제 중대 선거구제 취지를 살려서 3, 4인을 확대했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2인 선거구제가 다수인. 그러면은 부산에 좀 확대될 만한 선거구가 나와 있어요? 예,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예. 선거구가 지금? 그럼 예를 들면 2018년에는 2인 선거구가 44곳이었거든요. 네네. 3인 선거구가 23개였고 근데 5차, 6차 회의를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1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4개에서 12곳으로 줄은 거죠. 많이 줄었네요. 예. 예. 그리고 3인 선거구가 26곳입니다. 26곳이니까 3곳이 늘은 거죠. 그다음에 4인 선거구가 없었는데 10곳으로 늘어나는 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보다는 훨씬 예. 확실히 많이 원래 늘었네요. 아니면 시의회를 통과한 보다 훨씬 더 이제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오호.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4인 선거구까지 나오면은 각 정당에서 4인까지 공천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시의회 결정이 다음 주인데 예. 부산 지역 정당들과 시의회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사회와 정의당 같은 이제 소수 정당은 2인 선거구제가 지금 12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더 몇 개를 더 4인 선거구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인 선거구를 합쳐서 4인 선거구를 제로 늘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거대 양당이 지금 거대 양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기초의회부터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소수 정당도 들어가는 그래서 다당제의 제도를 보장해주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또 국회가 이 시범 도입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취지에 맞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거구 획정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으로 평가하면서 2인 선거구를 이전처럼 44개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딜레마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도 그랬었고 당론도 중대선거구제였기 때문에 근데 부산 지역은 시범 지역이 아니고
복수 공천이 금지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거를 주장했을 때 또 국민의힘하고 또 의석수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복수 공천이 없었다면 중대선거구제를 더 늘리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내부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거구 획정이안이 통과될지는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고 시민사회도 여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요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들이 다 확정이 돼서 이제 시의회에 밀어 넣었는데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반대해가지고 예. 내용을 좀 겪었군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의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 2인 선거구가 다수 아까 44개가 됩니다. 거기서 조정을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획정이안을 하나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획정이안을 받지 않고 4인을 2인으로 쪼갤 가능성이 많습니다. 3인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3인은 어쩔 수 3인을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없는데 예. 근데 물론 이제 쪼개거나 다시 자기들이 조정은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예. 사실 선거구 획정위에 좀 그 결정 사항을 무시하는 거고 거기는 자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 아니면 시민사회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부산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뭐 3인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4인 같은 경우는 2인으로 쪼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네. 당시에 뭐 중대선거구제 확실하게 도입해가지고 네네. 좀 소수 정당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겠다라고 네네. 청명을 했지만 그 민주당이 다수인지 시의회에선 네.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좀 많이 돼야지 되는 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그죠? 또 조금 다른 입장이 네. 있었는데 구의원들이나 또 구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네.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그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많은 목소리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게끔 예, 많은 예.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체 그 투표의 한 60 몇 프로를 차지하고도 의석은 90 몇 프로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럼 한 30-40%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지지층을 가진 소수 정당들은 그 30-40%의 시민들의 의견은 이제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조금 극복해 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승자 독식 체제로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40%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은 이제 시의회에 들어간 정당들에 의해서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돼.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 말씀드린 대로 뭐 다시 쪼갤 수 있다든지 복수공천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멍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 저희 비례대표제 한다고 네네네. 해도 또 뭐 비례정당을 만드는 건 구멍들이 위성정당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지 않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들으면은 결국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4인 선거구를 딱 만들어 놔도 예. 지금 결과로 보면 이전과 똑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좀 보이는데. 허탈하죠. 저희가 예. 한 몇 년을 지금 올해만 한 게 아니고 한 2016년, 17년부터 계속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요구해 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좀 무색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혼란과 갈등 해결 네.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예.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달 반 전에 했어요. 근데 네네. 이걸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 자기 이권과 그렇죠. 관계돼 있는 네.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한테 얼마나 많은 로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의원들이 여니까 열리지 않거나 징계가 되게 손방망이나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뭐 윤리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의원들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네네. 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의원들 아니면 정당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공천을 받고 선거구로 인해서 이제 당선되는 의원들은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정당 공천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그리고 의원들과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결정 사항은 독립적인 위원회나 독립적인 기구로 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독립적인 기구는 그 독립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국민들이 뭐 뽑아준 것도 아니고 대의제인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장은 하시지만 이제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네네. 그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진짜 중대선거구로 한다면 중대선거구로 뽑힌 그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또한 다양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맞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요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의견이 사실은 시민사회도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할 건지 소선거구제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좀 다른 측면은 저희 뭐 공천권 정당 공천도 없애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생활 정치고 풀뿌리 정치인데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실 이제 정당들은 정당 정치가 근간인 민주주의에 정당의 공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박탈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곧 직면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 기초의회만이라도 좀 중대선거구를 해서 다양한 인이 생활 정치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아래까지 공천권 가지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결코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이 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은 하지만 뭔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